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마트폰 1타 강사 백종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들과 설정들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내가 뭔가를 하다 보니 이 내용은 꼭 좀 기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실 때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날을 세워서 지나가면 이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화면 그대로 캡처가 됩니다. 보통 스크린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그 화면에서 메모를 해놨던 거라든가 또는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을 꼭 기억해 놓고 싶을 때는 스크린샷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방금 갤러리, 화면에 보이는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스크린샷이라고 보이는 그 메뉴에서 방금 전에 제가 캡처했던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스마트폰에 내가 여러 기능들을 활용하다 보면 앱을 계속 새로 설치하게 되죠. 스마트폰 화면에 앱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나중엔 또 찾기가 힘들어서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 앱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내가 교통수단을 할 수 있는 그 앱들은 이쪽에 또 사진과 관련된 건 저쪽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도 앱이나 지하철, 택시 이렇게 제가 교통수단 앱들을 나중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요.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앱을 이렇게 길게 눌러서 다른 앱 위에 이렇게 겹쳐서 가져가시면 그 폴더의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폴더 이름을 교통수단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넣고 완료. 그러면 하나의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앱을 거기에 또 넣을 때는 이렇게 길게 눌러서 넣으면 이렇게 같이 묶이는 걸 볼 수 있죠. 폴더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동안에 앱 찾느라고 여러 화면 이렇게 넘기고 하셨을 텐데 한 화면에서 같이 찾을 수 있어서 훨씬 아마 이용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마 이 스마트폰을 만든 그 회사에서 처음 만든 그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새로 설치 안 하고 사용하는 게 가장 아마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능들을 추가로 앱을 설치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별로 설치를 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광고 앱이 깔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불필요한 메모리도 정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지금 이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세요. 따라서 하셨나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위젯이라고 나오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젯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면 위젯은 바로가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젯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디바이스 케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들어가서 메모리 관리 및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을 길게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고 길게 눌렀다가 화면에 설치되는 것까지 하시고 나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디바이스 케어라는 위젯이 하나 설치가 되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면 저장 공간이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 이 폰의 저장 공간이 전체가 몇 기가인데 그 중에 몇 기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요. 램은 지금 이 스마트폰에 사람으로 치면 두뇌와 같은 건데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빗자루 모양이 있죠. 이걸 한번 눌러 볼까요? 빗자루가 이렇게 한번 쓸어내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왼쪽에 있는 저장 공간도 가운데 있는 램도 아까보다 좀 더 정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최적화를 해준다고 정리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기능들 설치하지 마시고 이 기능은 스마트폰 자체 기능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자체 기능이라서 훨씬 믿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좀 느려진 것 같은데 또는 너무 이게 꽉 차서
사용이 힘들어진 것 같다 싶을 때 한 번씩 이 빗자루만 눌러주셔도 스마트폰이 훨씬 더 최적화가 편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젯 많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예전 폴더폰 사용하시면서 아마 폴더폰과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예전엔 이런 게 좀 편했는데 오히려 스마트폰이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부분이 단축 번호일 겁니다. 저희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1번은 큰아들, 2번은 작은아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놓고 편하다고 하셨는데 스마트폰을 바꾸고 나서는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 돼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도 단축 번호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모르고 계셨죠?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편하게 설정해 놓고 다음에 전화 쓰실 때 많이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 하단에 우리 이렇게 전화 누르고 들어가면 하단에 있는 키패드라는 메뉴에서 오른쪽 위에 점 3개 보이시죠? 예, 옵션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단축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 번호를 누르고 자,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자, 여기에 1번은 저는 아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넣고요. 자, 또 2번에는 누구를 넣을까요? 네, 우리 딸. 자, 3번은 이렇게 아들. 네, 이렇게 해서 단축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한번 전화를 걸어 볼까요? 1번을 길게 누르시면 네, 이렇게 전화가 걸리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1번에는 큰아들, 2번은 작은아들 이렇게 내가 편한 대로 단축 번호를 설정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편하게 단축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여기 키패드 메뉴에서 자, 내가 단축 번호를 넣고 싶은 번호를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이 단축 번호에 지정된 연락처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지정을 할 수 있는 메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정 이렇게 누르시고 거기에 내가 선택하는 번호를 누르시면 방금 연락처의 단축 번호를 설정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해당 번호를 꾹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전화를 쉽게 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기본 앱들도 많이 사용하고 하시는데 여전히 이 손가락으로 자판 입력을 많이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 문자 보내기, 요즘 스마트폰에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자, 문자 내가 선택하고요. 자, 문자 1:1 대화, 내가 문자를 보낼 대상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내가 깜빡깜빡 하는 그 부분에 내가 입력을 하고 싶으면 자판이 올라오고 왼쪽 상단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음성 입력 테스트를 위해서 마이크를 켜고 얘기 중입니다. 네, 오타도 없이 띄어쓰기까지 잘 받아서 써줬네요. 혹시 글씨가 틀렸을 때는 왼쪽 하단에 있는 자판을 누르시면 내가 필요한 글씨만 수정도 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기능은 문자 기능이 아니고 이 폰 자체에 있는 음성인식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자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켠 상태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를 누르고 카카오톡에서도 얘기를 하면 잘 받아서 써줘서 아주 편리합니다. 네, 카카오톡에서도 당연히 가능하죠. 말로 입력하는 기능 정말 편하지 않나요? 혹시 요즘 어르신들 중에 일기를 쓰기 위해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블로그가 사실 별건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새로 글을 쓰고 싶은 창을 열고요. 거기에 자, 제목 부분에 지난주 가족여행 즐거웠어요. 자,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요. 하단에 지난 주말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했던 바닷가 여행 정말 즐거웠어요. 아주 또박또박 잘 받아서 쓰네요. 이렇게 입력하고 왼쪽에
거기서 찍은 사진 한 장 이렇게 첨부해서 네, 첨부하고 등록. 네, 이렇게 잘 정리돼서 올라갔죠. 이렇게 블로그도 어렵지 않게 말로 입력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까지 기본 기능들 많이 배워봤는데요. 이런 기본 기능만 잘 알아도 내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이 이제 내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많은 기능들 또 배워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